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저희 혹시 뭐 청취율 조사 기간 이런 건가요? 아니요. 아닐걸요? 왜죠? 왜? 아니 갑자기 레이블 특집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죠. 근데 뭐 저희가 언제는 계획이 있었나요? 그냥 뭐 이렇게 특집 기획을 하다 보니까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네. 한번 이 4대 레이블이라고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니까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또 재미없게 막 뭐 양력이니 뭐 회사에 뭐 시총이 얼마니 뭐 이런 거 말고 저희는 이제 그 회사가 어떤 음악을 하나, 그쵸. 어떤 아티스트가 있고 어떤 명곡이 있나, 저희가 어떻게 사랑했나, 그렇죠. 어떤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아꼈나, 맞습니다.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은 끝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8천만 K-팝 둥이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볼게요. 네. 자, 그럼 오늘 첫 레이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살짝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그렇죠. 아버님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달려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11월 6일 일요일 첫 곡으로 보아의 넘버원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아버님을 찾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요즘 안 계시죠? 그래요? 아니 뭐 뉴스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전에 갑자기 아무 관계 없는 얘기지만 그 SM과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아버님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신화의 김동완 씨가 음악 방송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한 이후에 수상소감에서 어디 계세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수상소감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기억이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진행을 해보게 된 레이블 특집. 네, 저희가 SM으로 우선 시작을 해보기로 했고요. 네. 레이블 특집 사실 제가 아예 특집으로 해볼까 얘기한 건 저였던 것 같은데 레이블 얘기해보자고 한 거는 블럭 씨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었는지? 아니요, 뭐 저희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역시나. 네. 근데 일단은 한 번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저희가 이제 저희 마음대로 4대 레이블을 뽑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세간의 사람들이 이미 4대 레이블이라고 통칭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저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사실 뭔가 산업이나 비즈니스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또 음악을 이 K-팝에 미친 두 사람이기 때문에 미쳤나요? 철저하게 K-팝 얘기만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저희의 삶 속에도 은은하게 녹아있던 이 레이블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8천만 K-팝 둥이들의 추억과도 공유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첫 곡 전주가 나오는 순간 뭐 저희 또 내적 환호성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아의 넘버원으로 시작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만장일치로 꼽은 레이블 최고의 곡. 그죠? 약간 대표곡 같은 느낌을 저희가 이제 매 회차에 첫 곡으로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 뭐 사실은 되게 상징적인 곡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곡을 대표곡으로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셨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워낙에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K-팝 메이트 다시 듣기 몇 개 들어보시면은 제가 얼마나 권보 이사님의 진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아 특집.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선망하고 바라고 애끼고 사랑하고 나누고 뭐 그랬던 보아님인데 어쨌든 이 그 넘버원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정말 잘 만든 팝 곡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SNS로 대변되는 약간 R&B 풍의 곡들 그 이전으로 더 이제 기원을 가면은 뭐 현진영 씨나 유영준 씨 같은 그런 힙합 R&B가 어떤 정체성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축을 차지하는 게 이제 SMP잖아요. H.O.T 뭐 신화로 쭉 이어진 그런 SM 특유의 그런 퍼포먼스 위주의 곡들 항상 좀 성이 나 있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일단 사회를 향한 분노 그래서 악에 대한 어떤
그러면서도 응징. 공격적이고 그쵸. 또 화려한 퍼포먼스 맞습니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섞여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두 가지가 약간 축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보아가 등장하고 넘버원이 등장하면서 그거를 잘 아우르고 그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팝이라는 게 SM에 딱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가 되게 중요했고 저는 그래서 이 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 지금 이제 블럭 씨께서는 SM의 어떤 흐름 안에서의 보아 씨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엔 이 곡이 결국에는 약간 SM의 어떤 지금까지의 역사의 티핑 포인트 같은 걸 만들어준 곡이자 K-팝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곡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K-팝 등이들 놀라지 말아요. 이때도 상당히 나름 어른이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보아 씨가 속칭 요즘 얘기하는 뭐 일본 열도를 점령하고 그렇죠. 네. 왜 그렇게 항상 전쟁 용어 이런 걸 많이 쓰는지 막 정복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일본과는 아무래도 좀 뭔가 모르게 그렇게 되죠. 특히나 저희 이제 그 문호 개방이 얼마 안 된 시기라서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2002년 뭐 이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말 이제 일본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표현 있잖아요. 금의 환영. 그렇죠. 송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넘버원이라는 정말 당찬 그런 어떤 구호를 내세워서 컴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좀 멋있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지는구나라는 감각도 너무 강했었어요. 왜냐면 일본 진출을 꾀했던 가수는 한국 시장에 너무 많았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제 보아 씨 직전까지만 해도 SES도 사실은 일본 시장을 계속 노크를 했었고 그렇죠. 그 전에 서태지 씨 같은 경우에도 일본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수들도 뭔가 썩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보아 씨가 진짜 오리콘 차트 1위 그냥 보아짱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불리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넘버원이라는 이 힘찬 유로풍 댄스곡으로 시원하게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 순간은 차후의 어떤 대중음악계 역사에 아이콘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좀 동물적으로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곡 뒤로 K-팝이 또 일본에서 계속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지금도 사실 영미권에서도 인기 많고 세계에서 사랑받는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수출액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일본이 아직까지도 엄청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수건 일본 진출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깔고 가는 일본은 거의 이제 한 배로 같이 한국 시장과 가는 분위기의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의미로 참 이 대중음악계 안에 체질을 많이 바꿔놓은 가수이자 앨범이다. 그리고 SM을 여태까지 또 이렇게 버티고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준 기반을 다진 대표적인 아티스트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어머니 같은 이제 보아의 넘버원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이블 특집을 이제 한동안은 계속 이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또 원하시는 주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저희 방송 듣고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 갈게요. 오늘 K-팝 메이트는 레이블 특집 SM 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광야로 걸어가 내 몸엔 핑크 블러드가 흐른다. 나는 SM타운의 국민이니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지독한 세계관의 원조 K-팝 열풍을 선도하는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특집 그 첫 번째 시간 SM 엔터테인먼트. 네, 마이크 올랐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계속 저희 안에서 약간 이 춤을 따라 추고 있는데 네. 블럭 씨가 이거 손목을 꺾으셔야 되는데 자꾸 네. 이렇게 넥슬라이스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포즈가 잘못됐어. 자꾸 이게 앉아 있으면은 네. 이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목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나저나 네네. 시작하실 때 네. 광야로 걸어가 이렇게 하셔야지. 죄송해요. 이제 이거 하려고 했는데 네. 아니. 나 이제 뭐까지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나 이제 하니까 아무거나 다 시키는 거지. 저 지금 어떡해요? 저 지금 에스파도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힘드네. 네. 죄송합니다. 어색했나요? 어색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세비지였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연기해보면서 오프닝 열어봤는데 네. 만족 못하셨겠죠? 그래도 만족해주세요. 그만큼 코어 팬덤과 마니아층이 탄탄한 SM 엔터테인먼트 오늘의 테마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이수만 프로듀서께서 1995년에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네. 이제 SM은 이제 이수만의 이니셜이자 처음 알았네요. 스타 뮤지엄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랬구나.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K-팝 시대의 문을 연 회사이자 대형 기획사들 중에서도 비주얼과 퍼포먼스가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네, 이 연차가 확실히 오래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아티스트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보아부터 K-팝의 원조라고 이야기가 되는 H.O.T,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에스파 등등의 아티스트를 배출했습니다. 빠진 아티스트도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정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K-팝 스타들을 배출한 레이블인데요. 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죠? 네, 저희가 레이블 특집마다 같은 테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처음에 이제 레이블 대표곡 저희가 공동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곡을 띄워드리고 레이블 최애, 레이블 대표 앨범, 그리고 레이블의 아끼는 숨겨진 명곡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참을 수 없거든요. 네. 전부 참을 수 없는 테마들만 있네요. 네. 그러면 하나씩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네. 지난주에 유나님께서 스포일러를 조금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에 관해서 본인이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할 예정이다. 네. 라고 단단하게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 저를 부담 주는 옥죄 있는 빌드업을 해주시네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가 또 노래를 띄워드리기도 해서 마침 다시 또 만나게 됐어요. 바로 네. NCT의 10입니다. 저희 레이블 체인데 사실 한 명 블럭 씨한테 뺏기기도 했고 이게 너무 많아요. 저 생각해봤거든요. 약간 그룹마다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티파니, 엠버시, 키, 백현, 마크, 웬디 막 다 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렇죠. 하나를 뽑자고 생각을 하니까 텐씨가 눈에 밟혀서 넘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이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텐씨가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블럭 씨는 약간 좀 세련되고 탈 K-팝적인 어떤 면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눈에 띄는 어떤 아이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독보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촉으로 올 때가 있는데 제가 이게 텐씨가 처음에 7번째 감각에서 말도 안 되는 헤드밴드 두르고 말도 안 되다니요. 좀 너무 과했어요. 저한테는 사실 좀 투머치여서 약간 저에게 입덕 장벽처럼 느껴진 헤드밴드가 있었는데 네. 그걸 두르고 등장할 때부터 약간 느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지난 한 7년여 동안 활동 양은 정말 성에 차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텐씨가 뭔가 보여줘야 할 부분에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네. 자신만의 어떤 지점을 계속해서 찍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독보적이라는 게 사실
말하기 너무 쉬운데 이걸 말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적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 독보적이지라고 얘기하기는 쉬운데 뭐가 독보적인데? 그쵸. 라고 하면 구체적인 얘기. 네, 그걸 말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는 근데 결국 그게 이 텐씨가 보여준 어떤 무대, 비주얼적인 이미지 그리고 곡들이 전부 해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SM 스테이션으로 발표가 됐었던 텐씨의 솔로곡 New Heroes라는 네네네. 곡이 있는데 네. 이 방송 통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어떤 신선한 감각을 K-팝에서 느껴본 적이 언제였지? 라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았었고요. 또 네. 이후에 태용 씨와 함께한 Baby Don't Stop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거는 태용과 텐이라는 이 두 가지의 축이 없었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약간 그쵸. SM 안에서도 가장 진보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스타일의 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네네. 어떤 그런 모먼트들 SM과도 다르고 K-팝과도 다른 어떤 지점들에 늘 텐씨가 있죠. 있었다는 네.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더 분발을 바라는 느낌? SM에서 조금 더 이 사람을 좀 돋보이게 많이 노출시켜줬으면 하는 네. 느낌으로 저의 SM 최애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좀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이제 들죠. 네. 이 무대에 텐씨가 서 있으면 진짜 기분이 좀 묘해요. 그냥 주변에 공기가 바뀌는 느낌? 그냥 이 사람이 움직이면 네. 그냥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네. 그 자체가 엄청난 뭐랄까요 포텐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여줄 게 훨씬 더 많은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뺏겼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사실 뭐 그룹마다 그런 최애는 다 있죠. 네. 최애는 또 바뀌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뭐 밀크라든지 뭐 천상지 더 그레이스라든지 뭐 이런 팀들에서 이제 네. 최애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꼽은 최애는 오늘 꼽은 최애는 네. 웬디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저한테는 웬디 씨는 약간 활짝 핀 해바라기 같아요. 커다란 해바라기 같은 저한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스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저희 어머니께서 그 해바라기 그림을 집에 걸면 돈이 들어온다고 그 거실에 큰 해바라기 그림 하나 걸어두셨는데. 웬디 사진 걸면 되겠네요. 네. 아무튼 제가 웬디님을 왜 꼽았냐면은 네. 뭐 SMCU도 있고 레벨 페스티벌도 있고 그 어떤 컨셉과 세계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거를 뚫고 드러나는 뭔가 가장 현실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막 형형색색에 막 두텁고 강한 이렇게 매력적인 그 뭐라 그러죠? SM 그 타운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벽 틈으로 피어난 뭔가 해바라기 같은 네. 느낌? 그런 게 들어서 뛰어난 가창력, 뭐 놀라운 표현력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작품에서만 드러내지 않고 사실 계속 커버곡도 본인이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라디오, 예능 뭐 그런 하다못해 막 그 불후의 명곡 이런 데도 다 네. 출연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아낌없이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곳에서 웬디를 만날 때마다 늘 반갑고 멋있고 여기서도 이런 노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커버하거나 품고 있는 그 노래도 되게 다채롭잖아요. 네. 정말 K-팝의 어떤 최전선 같은 곡부터 정말 옛 발라드 같은 곡까지 그리고 팝도 있고 막 되게 장르 음악도 있고 다양한데 그러면서도 이제 갓더비트로 입증한 해산의 입지라든지 화려하진 않지만 좀 단단한 첫 솔로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다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뭐든 다 열심히 하면서 다 잘하는 되게 그러면서도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네, 최애로 꼽았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다. 저희가 모셔온 저희 레이블 최애들이 느낌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웬디 씨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발을 딱 대고 있는 어떤 친숙하면서도 되게 열심히 사는 아이돌 같은 느낌이 좀 강하다면 텐 씨는 진짜 그냥 환상, 몽상, 꿈 그렇죠, 같은 그렇죠. 존재잖아요. 그렇죠. 텐 씨가 그때 발표했던 몽중몽 같은 곡도 생각을 해보면 네. 텐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곡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꿈에서 태어난 아이와 현실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아이 이렇게 두 아티스트를 저희가 레이블 최애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약간 자화자찬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너무 좋아서요. 방금 너무 좋은데요가 너무 진심이신데 네. 약간 뭐해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제가 너무 좋아서요. 자 그러면 네. 두 곡 띄워드릴게요. 네. 좋은데요. 자, 네. 웬디의 공항로. 네, 블럭 씨가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텐의 New Heroes 저의 추천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웬디의 공항로, 텐의 New Heroes 듣고 오셨습니다. 좋은데요. 오늘 약간 유행어인데. 네. New Heroes는 뮤직비디오도 혹시 안 보셨으면 여러분 꼭 챙겨보세요. 진짜 가장 감각적인 청춘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얘기할게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저도 한번. 네. 그러면은 다음 얘기할 거는 이제 레이블 최고의 명반이에요. 좋습니다. 네. 야 여기 이렇게 갈린다고 여기도. 하지만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해온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레이블이. 그래서. 최근의 작품들이 당연히 이제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죠, 여러모로. 네, 그래서 최근 작품 위주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말로 그냥 제 인생을 살면서 몇 안 됐던 정말 진짜 이거 너무 좋았다 싶은 K-pop 앨범 하나를 들고 왔어요. 저도 결국엔 그렇게 고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완성도 높고 좋은 곡 많고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냥. 죽기 전에 SM 앨범 하나만 들으면 뭐 들을래라고 하면은 고를 것 같은 앨범 가자. 솔직히. 네. 너무했어? 아니야. 근데 저는 좀 어떤 작품이죠?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오케이. 네. 제가 이거 너무 고민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진짜 두 앨범이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하실 텐데 특히 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골라온 거는 샤이니의 네 번째 앨범 어드고요. 네. 마지막까지 고민한 앨범은 FX의 Forwards였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진짜 제가 대본 쓰기 한 30분 전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죽기 전에 뭐 들을래 하면 어디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꼽았는데 그 말인 즉슨 그냥 제 취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정말 그냥 한 군데도 제 취향이 아닌 것이 없는 앨범이었었어요. 앨범 커버, 그다음에 뭐 첫 곡, 그리고 전반적인 사운드, 뭐 분위기,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뭐 곡들의 퀄리티, 뭐 이런 게 그냥 이거 내 취향인데 취향 가운데에서도 막 정말 정수만 모아서 만든 앨범 같다 느낌이 너무너무 들었었고 어떻게 보자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보이그룹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아이돌 그룹의 앨범에서 보고 싶은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Forwards는 뭐랄까 저의 취향보다는 내가 K-팝에서 이런 거 보고 듣고 싶었지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취향까지 더 넣어버린 거죠. 네, 그게 결국에는 이 앨범을 제가 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샤이니는 워낙에 뭐 앨범 완성도 꾸준히 좋고 또 특히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팀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심지어 뭐 최근작 아틀란티스까지도 아주 고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뭐랄까요? 너무 힘들이지 않으면서도 K-팝의 가장 쿨하고 멋진 순간을 보여준 앨범으로 죽기 전에 듣고 싶은 SM 앨범으로 오드 한번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이 앨범 너무 좋아해요. 네. 저도 사실 뭐 최근 앨범들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앨범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8천만 K-pop 둥이들 중에 이제 이 앨범을 모르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드는데 2000년 12월에 나왔던 SS의 4집 A Letter from Greenland입니다. 사실은 이 앨범 나왔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충격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충격이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대체하고 싶긴 한데 근데 그 전까지는 SS가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요정, 그렇죠. 어떤 그런 밝고 막 샤방하고 그런 막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어쨌든 순수한 이런 느낌을 이제 많이 담아내려고 했는데 이 4집을 기점으로 이제 그런 좀 성숙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 과정을 건너뛰어 느낌이 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요정에서 바로 이제
어른이 된 거니까 그쵸. 네, 너무 이 변화가 급작스럽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이 담고 있는 곡들 지금 들어봐도 되게 괜찮고 타이틀곡은 이제 감싸 안으며고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 내추럴 이 수록곡이자 첫 번째 곡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곡부터 사실은 되게 어른스러움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뒤에 나오는 곡들이 이제 연달아서 그런 무드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 이제 뭐 일본 진출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네. 실제로 좀 J-팝의 성향도 좀 있고 그랬죠. 그리고 네. 또 R&B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들도 있고 유영진 그 사이에서 네. 뭔가 접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세 사람의 음색이라든지 가창력이라든지 뭐 성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요정으로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보다 요때 오히려 더 굉장히 잘 어울리고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물론 SS 촉이 너무 좋은데 그 약간 중후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뒤에 이어지는 뭐 진짜 꿈을 모아서나 그쵸. 저스트 필링 같은 곡들이 이 SS라는 그룹 자체 에너지에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나오는 에너지에는 훨씬 더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미지야말로 사실은 SES 말고 다른 그룹은 아직까지도 보여주기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좀 희한하죠. 되게 밝고 경쾌한데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좀 어른스러운 그런 면모도 좀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도 조금 또 아직 좀 소녀다운 뭐 그런 면모도 순수한 면모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지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팀이에요. 그 묘한 톤을 이렇게 다시 좀 구현하고 이렇게 살리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멤버들이 그것을 소화해내면서 새롭게 뿜어내는 그 에너지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 이들이어서 가능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꼽은 SM의 레이블 최고 명반 이 가운데서 한 곡씩을 골라봐야 되는데 저는 우선 진짜 좋은 곡이 너무 많은데 죄송해요. 제가 또 너무 큰 소리 냈죠. 아니 이게 첫 곡 오자이부터 마지막 곡이 심지어 재현이에요. 너무 좋죠. 말이 안 돼. 이 구성과 쏠곡은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이 가운데서 뭘 골라야 되나 너무 고민하다가 뷰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는 그 전주의 딴딴딴딴 하는 이 전주는 저는 평생 들어도 신선함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비내추럴을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레드벨벳의 버전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곡 한번 들어보시라는 마음으로도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또 K-팝 선배로서 적절한 포인트 집어주셨고요. 자, 그럼 두 곡 이어보겠습니다. SES의 비내추럴 그리고 샤이니의 뷰까지 듣고 오시죠. SS의 Be Natural, 샤이니의 뷰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 사이에 곡들 사이에 15년 있는 거잖아요. 진짜 긴 세월이 있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뭔가 촌스럽지 않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냉정하게 좋은 곡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좋은 거겠지만 그래도 지금 벌써 22년 전 그리고 뷰도 벌써 7년 전 곡이 되는데 여전히 모든 순간들이 좀 생생하네요. 근데 그 15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또 지금의 SM이 이제 퀄리티를 놓치지 않고 사실은 괜히 수록곡 맛집이라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곡들을 계속 만드는 것이다. 맞아요. 뭐 라고 약간 정말 그 뭐랄까요? 부단한 성공과 실패 위에 지금 있는 거죠. 뭐 어떤 곳이나 그렇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단한 성공과 실패를 저희 이제 레이블 숨은 명곡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왜냐면 근데 이거는 레이블의 흥망성쇠를 함께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럭 씨가 골라온 이 곡이 상당히 그 테마에 어울리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곡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지만 제 거 먼저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런 진행을 허를 찌르는 진행. 좋습니다. 왜냐면 저의 선곡은 사실 흥망성쇠까지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흥이죠. 흥이고 뭐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좋았던 순간.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이 레이블을 스쳐 지나갔던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곡 안 사랑한 사람 없다. 저는 이거 장담합니다. 정말 뭐랄까
이 곡은 저한테는 그런 곡이에요. 이 곡 나름 이제 그 K-팝 좋아하고 SM 좋아하시는 우리 슴둥이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한 곡이긴 한데 그럼요. 네. 나만 듣고 싶어요. 이 곡을. 네, 욕심나요. 생각보다 이기적이다. 네. 이 노래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있잖아. 나만 알고 싶은 뭐 밴드 명곡.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소개해 주시죠. 예. 차갑네. FX의 굿바이 썸머 준비해봤어요.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소개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소개할 건 아닌데요. 네. 앞서서 제가 이제 레이블 대표하는 명반 이야기할 때 FX의 Force를 아쉽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외에도 FX에는 또 명반이 있죠. 바로 핑크 테이프이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 뭐 그러니까 얼마나 뭐랄까 인상적인 앨범이었으면 사실 올해도 이 앨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쵸. 뉴진스 미니진 디렉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한참 또 핑크테이프 이야기들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SM은 물론이고 K-팝 역사 안에서도 한 지점을 찍고 온 앨범이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 그 앞서갔던 아주 감각적인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제가 또 그 청춘만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첫사랑 뭐 이런 느낌. 너무 또 제가 좋아하는데 그 이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첫사랑에 저에겐 없었지만 있었습니다. 같은 누군가가 나의 기억에 주입해줬습니다. 같은 저의 네네네. 이상향의 첫사랑의 어떤 두근거림과 아쉬움의 애틋함을 노래로 만들면 이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늘 드는 곡이에요. 저 오늘 방송하면서 약간 움찔움찔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지금 과격한가요? 그러니까 저의 학창 시절엔 이런 순간 절대 없었습니다. 아마 8천만 K-팝 둥이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없을 텐데 하지만 이 곡을 들으면 없었지만 있었습니다가 됩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게 있죠. 좋은 영화도 그렇고 좋은 음악도 그렇고 이렇게 듣고 보고 하다 보면은 그게 분명 내 인생엔 없었지만 내 기억에 들어옴으로써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조작되는 듯한 이게 막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뭔가 경험한 것 같고 막 지금 유나님 표정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절실합니다. 아니 블럭 씨가 공감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런 표정을 지어봤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C가 엑소의 DOC가 피처링을 했는데 정말 그 풋풋한 목소리들이 그려내는 어떤 청춘의 여름의 한순간, 지나간 순간이잖아요. 사실 이거 약간 후회하는 첫사랑,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들을 때마다 항상 좀 가슴이 찡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어제도 이제 선곡하려고 듣다가 그 브릿지 같은 부분에 이제 뭐 나 혼잣말이라서 미안해 이렇게 나오는 부분 아세요? 하지만 널 사랑해 그 파트 있거든요. 제가 너무 진짜로 부르면 감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또 이 부분 들으면서 눈물샘 자극 좀 제대로 당했습니다. 아니요, 그 반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 노래를 떠올리면은 저는 왜 그 대만의 하이틴 영화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영화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최근에 또 뭐 한국에서 그런 한국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으로 20세기 소녀 같은 작품도 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 환상을 깨기 위해서 저는 그죠. 흥망성쇠로 가야 되는데 빨리. 흥망성쇠를 얘기하려고 흥망성쇠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의 기준에서 20명곡 가져봤습니다. 다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다나. 제가 다나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천상지 더 그레이스 하실 때까지 굉장히 좋아했고 이 다이아몬드는 사실 그 2000년대 초반 2001년 그 느낌이 담긴 곡이에요. 그 시절에 나왔던 여성 솔로는 이런 분위기의 노래들을 했었고 뭐 연령대를 불문하고 이런 타이틀곡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되게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여성 솔로들이 좀 늘어났거든요. 물론 그 중심에는 이제 보아가 유행을 선도했고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데뷔를 했는데
어쨌든 다나님도 어릴 때 데뷔를 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또 최근에 이제 긴 인연을 함께했던 SM과 또 이제 이별을 했는데 어쨌든 천상지 더 그레이스를 거치면서 활동도 계속 이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레이블의 과도기를 잘 버텨온 저는 그 허리 역할을 한 주축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시기에 작품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작품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좀 과도기적인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중심에는 뭐 다나를 비롯해서 그런 멤버들이 있었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천상지 더 그레이스 노래나 저 밀크의 Come to Me 같은 거를 너무 가져오고 싶었는데 약간 그래도 좀 시기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최애곡을 가져오긴 했거든요. Come to Me 너무 좋아. 저는 뭐 천상지 더 그레이스의 Dancing in the Rain 그런 노래들을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이런 곡들로 막 파티하셔도 좋아요. 진짜 노래들이 다 명곡입니다.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빚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어려운 시기를 겪거나 이제 뭐 실력에 비해서 빛을 그만큼은 발하지 못한 아티스트도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저희가 잊지 않고 종종 이렇게 끌어오라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다나 씨의 다이아몬드도 그런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블럭 씨의 SM의 숨은 명곡 소개해 주시죠. 네, 다나의 다이아몬드 듣고 와서 마무리해 볼게요. 저 방금 노래방인 줄 알았어요. 블럭이 뭐 다이아몬드를 어찌나 따라 부르시는지. 잊을 수 없는 명곡입니다. 저희 레이블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SM 편 해봤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1시간이 참 짧네요. 그렇죠. 그래도 1시간 안에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맞습니다. 한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하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거의 뭐 20년 다 다루기도 한 것 같고 글쎄 말이에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멋진 띵곡들 함께 해보고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추천곡, 이것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안 틀어주면 집에 안 가요 같은 느낌의 나만 듣고 싶은 FX의 굿바이 썸머 띄워드리면서 오늘의 K-팝 메이트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